자, 이어서 2교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번에는 우리 1교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특성 좀 파악해 봤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 분석 방법, 그런 분석 방법을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분석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좀 탈피했다. 왜?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 같은 거를 갖다가 분석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은 그 변화해가는, 즉 심리적인 거죠. 그 왜 변했는지, 변화해가는 과정. 이러다 보니까 접근 차원 자체가 어디다? 심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 차원의 접근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의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시적이고 미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시적이고 미시적이다. 이거는 뭐냐? 거시적이라는 거는 사회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 동향을 조사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냐? 장기 전략에 어떤 상당히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장기 전략에 거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시적인 거는 어떤 개인의 가치관, 생활 욕구 패턴, 아주 단시간에 어떤 단면에 그 현재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는 생활 욕구 패턴 같은 어떤 사회 동향, 짧은 시간에 사회 동향 파악 및 어떤 예측을 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시적인 접근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게 되고, 이 주관적과 객관적이란 뭐냐면 이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큰 분류를 나누면서 각각 주관적인 데이터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미시적이지만 여기도 주관적 혹은 객관적 둘 다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총 네 가지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게 되면, 먼저 거시적인 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죠? 사회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 동향을 조사하는 어떤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어떤 지표죠. 숫자, 인구가 변해가는 거, 그렇죠. 남자가 많아지 여자가 많은 거, 직업 이사 가는 것들, 소비 형태들, 이런 다 숫자적으로 나오는 거죠. 해외 출장, 출국 수가 몇 명이며 입국 수가 몇 명이며, 그러니까 해외로 여행하는 건 몇 명이면 제주도가 입국하는 게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통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분석하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요거는 직접 설문조사들을 많이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추세, 변해가는 추세들을 갖다가 한다. 직접 대면으로 혹은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향을 뜨는 사회적 경향, 그래서 시계절 분석이라든가 어떤 변화 방향의 예측 같은 걸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중점을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는 이 사회 추세 그 예측 조사엔 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일단 이것이 우리가 좀 유의 포인트를 좀 둬야 될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게 있겠죠. 미시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다? 미시적인 방법으로서는 아까 그랬잖아. 어떤 개인적인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적인 가치관, 어떤 생활 욕구 패턴, 이런 걸 갖다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그 동향에 파악하고 어떤 예측을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게 되는데, 요 배시적인 거. 그래서 인구 통계점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관적으로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건 직접 그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한다든가 그 행동을 갖다가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O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코그래픽 저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코그래픽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줘야 될 건 뭐냐면 AIO법이다. AI 분석 방법이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석 방법 두 개, 바이스하고 AIO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자, 먼저 그 미치적 분석 방법인 AIO법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AIO, 왜 AIO냐? 먼저 이 AIO 분석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수를 갖다 명세화하고 표준화했다는 시도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AIO의 첫째가 뭐냐? 첫째 A, 액티비티, 활동입니다. 활동, 액티비티. 어떤 일상의 활동, 행동, 움직이는 거. 그건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소비하는 행태, 어떤 행동을 갖다가 중시하는 거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혹은 또 어떻게 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근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활동을. 그래서 그게 이제 A, 액티비티. 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I로 시작되죠. interest, 관심.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즉 중요하고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관심, 관여도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떤 관심을 갖는다, 관여도. 그래서 특정 대상, 어떤 사건, 상황에 대한 관심, 어떤 관여도 이런 것을 갖다 조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심인 거죠, 관심. 그다음 세 번째는 오피니언, 의견이에요, 의견. 오피니언. 의견을 갖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거고, 개인적이고, 대중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갖다 조사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어떤 특정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생각을 갖다 조사를 하는 거다. 즉 그래서 AIO는 Activity, Interest, Opinion. 그래서 세 가지의 앞자를 딴 AIO 분석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인데 그런 예시를 보게 된다면 이 AIO 아까 그랬잖아요. 그 변수를 갖다가 명세화하고 표준화했다. 그래서 그 변수를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액티비티 활동, 일, 취미, 사회활동, 휴가, 오락, 클럽, 이런 쇼핑, 스포츠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관심은 대상이 가족, 가정, 직장, 사회, 오락, 유행, 음식, 매체, 성취 같은 거. 그 다음에 의견을 자기 자신의 문제, 어떤 사회 문제, 정치, 기업, 경제, 교육, 제품 이와 같이 이렇게 활동, 관심, 의견에 대한 변수를 넣어주고 거기에 인구 통계적 특성을 갖다가 결합을 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AIO 분석 방법은 어떠한다? 인구 통계학적 방법의 어떤 한계점을 벗어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것을 갖다 보면서 어떻게 한다? 인구 통계학적 같이 합쳐서 보는 방법이 아무래도 더 훨씬 접근 방법이 좋겠죠. 확실하게 그 소비자 행동을 갖다가 유형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AI 분석 방법은 이런데 이러한 예시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가족 단위로 자주 여행한다. 이건 뭐예요? A죠. 액티비티를 조사를 한 거예요. 나는 혼자서 원거리 여행을 즐긴다. 이것도 뭐예요? 원거리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관심인 거죠. 응? 그 다음에 조용히 쉬고 싶다. 이건 오피니언인 거예요. 그 다음 자녀들 중심으로 계획한다. 이것도 오피니언, 생각인 거죠. 응?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하는 거죠. 나는 쇼핑을 즐긴다. 좋아한다. 그리고 무엇을 직접 한다.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외식을 자주 한다. 이런 게 액티비티라는 거죠. 좋아한다. 이건 오피니언이라는 거죠. 관심. 아니야. 인터레스트, 관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이러한 설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관광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라는 거죠. 동일한 상표를 반복해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뭘 조사하는 거죠? 행위죠. A죠, A. A를 조사한다라는 거죠. 여행은 친구들보다 가족과 가는 편이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행위죠. 관광, 휴가. 그 다음에 옷을 구입할 때 유행과 편안한 건 유행을 중시한다. 중시하는 거잖아요. 관심이죠. 그 다음에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재산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응?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생각한다. 오피니언이죠. 응? 이런 식으로 분석 방법을 한다. 설문을 돌려가지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스페인의 지역 주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동 중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가정지향적이다. 가족과 함께 이상주의형, 자율주의형, 쾌락주의형, 보수주의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서 스페인 지역 주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관광 행동을 조사를 했더니 유형은 이렇게 5개가 나오더라.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이제 5개의 군집으로 나눠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는 널리 알려진 해변가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결국엔 시장을 갖다 세분화시킬 수 있었던 소비자 행동을 세분화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보게 되면 또 다른 하나 자그마한 예인데요. 도시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형태를 분석한 거예요. 아까 스페인에서 분석한 건강 행동이잖아요. 이번에 소비 형태를 분석한 거예요. 소비 형태라기보단 정확히 구매 형태죠. 소비자 행동이지만 거기 봤더니 조사했더니 가치 추구형, 건강 추구형, 편의 추구형, 유행의 추구형이다. 4개를 크게 나눠주는 거죠. 가치 추구형이라는 건 뭐죠? 아무래도 가성비라든가 그거의 기능,
농식품의 기능 이런 것들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매하는 게 편리한 것에 더 포인트를 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행에 따르는 것들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군집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소비자 행동을 갖다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AI 분석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다? A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활동, I 인터레스트 관심, O 오피니언. 이걸 가지고서는 질문을 놓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사이코그래픽스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AI 분석 방법에서 뭐가 더 들어갔다? 심리적 과정이 들어가. 심리적 과정을 좀 더 신경을 쓴 거예요. 인구 통계 쪽에서 심리적 과정. 그래서 AI보다는 조금 강의의 개념. 왜? 그 심리적 과정 똑같이 AI도 들어가긴 했지만 관심 있죠. 의견 있죠. 이게 AI 분석 방법이잖아. 근데 그 사이코그래픽스는 뭐냐면 개성, 가치, 신념, 욕구, 동기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관심과 의견이었잖아요. AIO 분석 방법은. 그러나 사이코그래픽스는 개성, 가치, 신념, 욕구, 동기 등을 전부 다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즉 뭐냐면은 AI와 같은 거지만은 결국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크게 저기 하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까지 다 집어넣어서 설문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뭐다? 사이코그래픽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이 지금까지가 본 것이 뭐예요? 미시적 분석 방법이다. 미시적 분석 방법이다.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제 발스예요, 발스. 발스는 뭐다? 거시적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거시적 분석 보면 제가 아까 그 처음에 그 분석 방법 초도 얘기했을 때 거시적 분석 방법에서 우리가 발스에 좀 포인트를 두시라 그랬고 미시적 분석 방법에서는 AYO 분석 방법에 좀 포인트를 두시라 그랬죠. 자, 그럼 거시적의 그 발스는 뭐냐면 그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분석을 이제 스탠포드인데 요거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장기 전략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사이코그래픽스 분석 도구예요. 이렇게 설문을 던져서 AIO는 딱 세 가지가 딱 활동과 관심과 의견. 네, 됐지만 사이코그래픽스는 거기 동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두고 있다. 장기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라이프 스타일은 접근 방법이 뭐예요? 심리적인 측면, 어떤 심리적인 과정들. 그런 변화되는 과정들 이러한 곳에서 좀 방점을 두고서는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발수는 뭐냐면 시장에 그래서 세분화 기준 제시,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발수의 종류는 맨 처음 이제 발수 1이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1988년에 그 아무래도 발수 1이 살짝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1988년에 이제 2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발스가 나오고, 일본의 소비자 행동을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 방법을 만들어낸 제이발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셔야 되는 거는 요 정도 이제 외우고 가십시오. 발스의 약자는 뭐다? Value and Lifestyle. 가치죠, 가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발스는 그것의 약자다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스탠퍼드 연구소에서 나왔던 거죠.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발스는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기본을 두고 있어요. 바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 연구 이론은,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는 하여튼 심리학이라든가 소비자 행동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걸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스는 결국은 뭐냐? 소비자 행동 어떤 관심에다 초점을 이제 둔 거예요. 소비자 행동으로 관심. 마치 AI 분석 방법에 우리가 관심하고 행동만 이쪽으로 좀 관심을 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인데 생리적이건 안전의 욕구, 이 두 단계는 욕구 지향적 소비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소수의 욕구죠. 사회적 욕구가 이제 소수의 욕구잖아요. 사회적 소수의 욕구 및 존경의 욕구 해가지고 외부 지향적 소비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다섯 번째 단계죠. 이게 이제 내부 지향적 소비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문제 보게 된다라면, 욕구 지향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스타일. 기본적인 욕구에 좀 어떤 생리적인 욕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 생리.
그러니까 의식주 좀 매달. 외부 지향적 가치관 규범에 순응하는 성향의 소비자. 가치관이나 규범에. 내부 지향적 자신의 내적 욕구 충족이라는 거죠. 자아 표현을 갖다 중시하는 소비자들이고, 통합 환경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좀 상당히 강하다.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이렇게 네 가지의 군집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발색의 그 분석 방법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예를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거죠. 통합형, 외부 지향, 내부 지향, 욕구 지향. 근데 통합형은 하나, 통합자. 외부 지향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성취자, 경쟁자, 수능형. 그렇죠? 내부 지향형, 사회 의식자, 경험 추구자, 개인주의자. 그다음에 욕구 지향형은 생계 유직자, 생존 유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합형은 말 그대로 자아 표현을 위해서 어떤 소비 활동을 한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거 죽게 되는데, 외부 지향형은 약간 과시형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야. 그 중에 성취자, 경쟁자인데 수능형은 좀 가족 중심의 좀 어떤 그런 거 선호를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내부 지향적인 거는 검소절약이다. 검소하고 절약하다. 그래서 어떤 조리품 같은 거 직접 본인들이 만든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구 지향적은 뭐냐,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인 성향이 가장 대표적인 성향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이런 지향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론의 특징은 한 가지 그 한계점이 있어요. 무슨 한계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냐면, 첫째가 보게 되면 실용화 문제에 제기가 된 거예요. 두 개 집단이 87%나 차지해. 이게 무슨 얘기냐? 두 개 집단이 87%나 차지하는데 뭐냐? 자, 외부 지향형이 22%, 10%, 35%, 내부 지향형이 8%, 7%, 5%. 이게 차지하는 게 87%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발수1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소비자 행동을 갖다가 세분화시키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발수2가 그 발수1의 단점들을 보호하기, 그러니까 보완이죠, 보완해서 죄송합니다. 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소비 형태. 아까 그랬죠. 발수1은 행동이죠, 행동과 관심에 좀 더 포인트를 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발수1은. 그렇잖아요. 소비자 그 행동과 관심에 관심이 좀 더 쏠려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가치나 행태 이런 변화를 갖다가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해가지고 지속적인 태도, 가치에 관심을 두는 심리적인 측면을 중점을 둔 거예요. 지속적인 태도들, 어떤 가치. 그래서 소비자의 태도, 재정 상태, 직업의 만족도, 매체 습관, 개인 활동, 제품의 사용 등 이와 같은 어떤 지속적인 혹은 그 태도의 변화되는 과정, 어떤 이런 관심, 그렇죠? 또 가치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변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을 좀 더 중점을 뒀다. 그 발수1하고 발수2의 차이점. 발수1은 행동이나 관심에 관점을 둔다라면, 발수2는 그 가치 소비 형태까지 변화 과정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태도나 가치에 관심을 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도 봐야 된다 보니까 그런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발수2의 특징을 보게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했다. 두 가지 차원. 첫째 차원이 뭐다? 개인적인 세계관. 두 번째는 개인이 보유한 자원. 세계관과 자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중심을 두게 되고, 그래서 소비 시장을 8개 집단으로 나눠요. 어떻게 해서 나누게 되냐? 첫째 차원이 개인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이 원칙을 지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 가치관, 원칙을 기준으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원칙을 어떤 욕구나 사건, 감정들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지향적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변인의 어떤 행위와 의견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여긴 주변인 이론이라는 이런 이론들도 있거든요. 소비자 행동에 마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의식한다. 요거는 한국 사람들이 좀 영향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주변인 그 이론에 좀 적용되는 게 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한테 좀 영향을 받고 신경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분지향적은 타인의 행위와 의견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받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행동지향적인 거다.
행동, 사회적 육체적인 행동을 추구한다. 여가 활동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요. 행동 지향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 지향적인 사람들이 다양성이라든가 모험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잘 즐겨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은 둘째는 자원이에요. 내가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느냐. 이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그렇게까지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 그 소득 수준이 높다, 소득 수준이 낮다. 교육 수준이 높다, 교육 수준이 낮다. 자신감이 높다, 자신감이 낮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어떤 경제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어떤 인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자원이 많다 적다. 그래서 개인적인 세계관이 세 개죠. 그래서 세 개 플러스 두 개니까 우리가 단순히 곱하기 계산하게 되면 각각이 다 두 개씩 총 몇 개가 나오겠대. 몇 개가 나온다. 총 8개의 신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자원이냐 제한된 자원으로 나누고 다음에 세계관은 원칙 지향적이다, 신분 지향적이다, 행동 지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8가지의 군집으로 발생이 됐다. 충족형, 신뢰형, 실현형, 성취형, 노력형, 분투형, 경험형, 자급형 이렇게 8개의 집단으로 나눠지는 것이 바이스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8개 구성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으면 되지만 일단 실현형, 자아실현형,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자아손중도 되게 높겠죠. 충족형 이것도 교육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좀 많이 종사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취형 업무에 늘 만족을 해요. 성취가 항상 성취를 하니까. 그다음에 그 신뢰형 원칙 지향적인 거죠. 원칙 지향적인 충족자보다 상대적 자원을 좀 적게 보여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원을 보통 많이 성취한 거죠. 실현자 보시게 됐죠. 실현, 성취, 충족 이런 사람들은 자원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뢰자, 노력자, 상위 계층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려고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겠죠. 경험자, 운동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인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행동 지향이죠. 행동을 지향한다.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즐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다양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급형, 실용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자급자.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나눴을 때 자원이 부족하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형 같은 게 있다. 작업형 자원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분투형 정말 자급이 가장 어떻게 자원이 되게 제일 떨어져 있죠. 신분지향적 즉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되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총 8개 집단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행동이잖아요. 관광행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8개 집단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형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관광 사람의 의미 있는 유형이 누구냐? 충족형과 성취형이 여행을 되게 많이 떠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충족형의 스타일은 뭐냐? 충족형은 보시다시피 원칙 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좀 뭐라 그럴까? 여행을 여행다운 여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장기 여행이라고 좀 여행을 좀 정말 힐링 어떤 이런 게 그래서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인 여행을 여행 자체를 즐기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즐거워하고 모험적이고 가이드나 투어 대신 체인 호텔 유명 호텔들은 좀 피해. 그런 걸 좀 피하고 가이드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나 자신이 프로그램을 짜는 걸 좋아하고 장기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성취형은 뭐냐? 여행을 되게 자주 해요. 고급 호텔, 고급 리조트를 선호하죠. 개별형. 신분지향적이잖아요. 성취형. 그러다 보니까 살짝은 과시형이 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일단 고급 호텔, 고급 리조트. 특히 성취형이 뭐예요?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던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취형, 충족형하고 성취형이 관광산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유형이다. 그럼 경험형은 왜 아니냐? 경험형도 레저 활동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관광산업에는 또 다른 의미인 거죠. 자, 여러분들 제주도를 갑니다. 알아서 배낭여행 가고 혼자 다니고 가급적이면 저기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모험을 따진다. 관광산업은 크게 그럼 사람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에이전트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항공을 제대로 이용을 안 한다라는 거죠. 꼭 관광산업을 다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저 활동에서 꼭 여행의 개념, 어떤 관광의 개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관광하고 레저 활동, 레저하고는 살짝 다른 게 뭐다? 관광은 일상생활권을 탈출하는 개념이 높다.
아니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레저 여가는 일상생활권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일상생활권을 벗어나야지 관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일상생활권 내에 있는 건 레저 여가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의미가 있는 건 이렇게 충족과 성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관광산업의 의미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분석 방법이 좀 한계점이 살짝은 있다. 사실 소비자의 본질적인 본질을 이용을 소비자의 그 본질을 이해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뭐라 그랬어요? 소비자의 개성에 영향을 받고 내면화된 어떤 가치관에 축적된 가치관의 어떤 산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런 것이 결합이 된 거잖아요. 개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의 그 본질, 가치가 표현되는 양식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 예측하는 아주 좋은 기법이니까 마케팅 전략에 수립하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떤 효율적인 시장을 분석을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거죠. 신제품을 개발, 뭘 좋아하는지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내용이나 어떤 어떤 매체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라이프 스타일의 분석 방법들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다. 그런 한계점이 살짝은 있다라면 이 성격이 서로 다른 집단의 동질적인 성격이 내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STP 전략의 항상 한계점이에요. 그 세그멘테이션. 분석은 시장을 세분화했지만 A란 소비자가 1집단에 2집단에 3집단에 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A집단에 들어가만 있는 게 1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집단에도 갈 수도 있고 3집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한계점을 살짝은 또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거죠. 어떤 전문가들이 꼭 사야 되는 거. 나는 사기 싫은데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나 꼭 이걸 사서 써야 되는 어떤 회사 제품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제품,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제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 이런 것들은 적용되기 힘들겠죠. 근데 분석 방법의 항상 정량적인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다. 왜? 심리적인 파악이니까. 정성적이잖아요. 정성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어떤 숫자로 통계로 내는 것은 쉽지가 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 이건 보게 되면 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것들 다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런 그 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의 분석 방법의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하나의 사례예요. 제일기획에서 2007년도인데 그 A시아에서 1986년부터 실시해 와서 전국 표본 3,500명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8개 요인, 4개의 집단으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누냐? 그로우라고 일명돼 있어요. 그래서 외향적, 내향적 8개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도전적, 개인적, 이성적, 감성적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을 4개를 나눈 거예요. 그린, 레드, 올리브, 화이트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 블록이 되면 그린은 미래지향적이다.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다. 가족들보단 친구 관계를 더 선호하더라라는 거죠. R은 정열적인 행동파다. 자기중심적이다. 패션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는 가정적이다.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자녀 안정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형태다. 화이트는 내향적이고 개인적이다. 외향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보수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의 집단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그로우 이런 그건 제일기획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86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3,500명.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내놓은 어떤 그 분석의 사례라고 할까요? 소비자 보도 그로우란 이런 집단으로 나눠지게 됐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라이프 스타일과 마케팅 전략이죠.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게 마케팅이죠. 자, 요 마케팅 전략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